자, 화면 키시고요. 자, 숙제 검사합시다. 자, 돈키호테 다 읽은 사람. 이번에 다 읽은 사람. 서현이. 성빈이는? 성빈이 지난번에 다 읽었어? 자, 그러면 서현이만 이번에 다 읽었어요? 네. 그다음에 자, 돈키호테 줄거리라든지 문단 쓰기 한 사람 자, 얘기해 주세요. 하진이 돈키호테 문단 쓰기나 줄거리 썼어요? 아니요. 성빈이는 62쪽 읽었어? 성빈이 62쪽. 안 읽었어? 음. 선생님, 어. 저번 주에도 미둑이고, 이번 주에도 미둑인데, 그러면은 점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번 주에 뭐라고? 저번 주에도 다 못 냈고, 지금도 다 못 읽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너 몇 페이지까지 읽었어? 그 페이지를 얘기하라 그랬잖아. 몇 페이지? 읽은 페이지. 저 230쪽까지 읽었어요. 총 몇 쪽까지 있는데? 312쪽까지 있어요. 아, 잘했어요. 이제 230이면 300점 드릴게요. 이거 좋았어요. 네. 아주 두꺼운 책을 읽고 있구나. 좋아요. 자, 시아는 책 다 읽었나? 아니요, 몇 페이지까지 읽었어? 못 읽었어요. 한 페이지도? 네, 왜? 시간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바빠? 자, 그러면 문장 쓰기, 문단 쓰기. 하진이, 소윤이 했어? 저 못했어요. 윤준, 문장 쓰기, 문단 쓰기. 42문단이요. 42문단? 네. 42문단. 쓴 거 보내주세요. 42문단. 와, 42문단이 썼구나. 자, 그 다음에 성빈이는 문단 쓰기 안 했지? 문자 줘. 왜 소리가 안 들리냐, 성빈이는? 네. 시야도 못했고, 서연이 문장 쓰기, 문단 쓰기. 50문장이요. 50문장. 자, 그리고 한자. 자, 한자, 온유 다 외웠, 온유 지금 자고 있지. 하진 한자 다 외웠어? 2개 정도 외웠는데. 2개 정도 외웠어? 예. 외운 거 써서 카톡, 찍어서 나한테 보내세요. 소윤이, 한자 다 외웠어? 저 다 읽었어요. 한자 다 외웠냐고. 네, 네, 다 외웠어요. 네. 외운 거 써서 보내세요. 윤준 다 외웠어? 다 외웠어요. 외운 거 써서 보내시고. 성빈이, 성빈아, 좀 해. 못해서 수업밖에 안 하면 안 돼. 그다음에 시야 한자 다 외웠어? 다 외웠어요. 네, 써서 보내주세요. 다 외운 거. 서연이 다 외웠어? 네. 써서 보내주세요. 다 외운 사람들은. 네.
오케이. 한자 다 보내지 않으면, 문자로 보내지 않으면 점수 안 넣었습니다. 자, 이제 한국사가 한 바퀴 돌아서 막 찾다가 너무 어렵더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취업 이런 거서 그냥 다시 우리 100문제 했던 거, 200문제 한 바퀴 다시 돌리려고 한 바퀴 돌립니다. 자, 먼저 사진이 청동기 시대에 커다란 돌을 쌓아 만든 족장 무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고인돌. 네, 고인돌. 어, 주관식 30점. 객관식 없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야. 무조건 30점. 그 다음에 소윤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요. 조선. 윤준 단군 왕검이 첫 번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고조선의 건국 이념은 홍진간. 공익인간. 성빈이 단군 왕검이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는 첨성단이 있는 곳은 네, 쓰세요. 시야 동명성왕인 주몽이 세운 나라 이름은 고구려? 고구려. 서연이 삼국이 통일된 후 대조영이 옛 고구려 영토를 세운 나라는 알해요. 아래. 성빈이 몰라? 이걸 몰라? 어? 이거 안 되겠네. 자, 그러면 사진이 단군 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참성단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만이산. 만이산인데 어디에 있어 이게? 무슨 도에 있어? 만이산은 맞아요. 그건 몰라요. 아, 이거 맞았다 해야 되나? 강화도 만이산입니다. 강화도. 오케이. 그다음에 소윤이 신라가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할 때 왕은 누구인가? 섞어주세요. 아닙니다. 삼국 통일 아니에요. 윤준. 신라가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할 때 왕은 누구인가? 금초보왕? 어? 모르겠어요. 이거 몰라? 성빈이. 성빈이. 신라가 삼국 통일 위협을 달성할 때 왕은 누구인가? 성빈이 하고 있고. 시야. 사랑의 정신인 세소고기를 지은 사람은 원광법사? 원광보사. 서연이. 백제 영토를 북쪽으로 한강, 남쪽으로 탐나구까지 넓힌 왕은 누구인가? 서술이만? 아, 아닙니다. 사진이. 백제 영토를 북쪽으로는 한강, 남쪽으로는 탐나구까지 넓힌 왕은 누구인가? 아, 성빈이 다 몰라. 큰일 났네. 근초고왕? 맞습니다. 근초고왕입니다. 소윤이. 신라가 삼국 통일 위협을 달성할 때 왕은 누구인가? 모른다 그랬나? 저 모른다고 했었어요. 몰라? 이거 아는 사람 없어? 아는 사람. 100점짜리. 이거 신라가 삼국 통일을 달성할 때 왕. 없어요? 아, 뭐요? 이거 몇 번 문제요? 7번. 네? 7번. 7번 문제. 아, 7번이요. 잠깐만. 서연이가 먼저 손 들었어. 서연이 뭐야? 문무왕? 네. 문무왕입니다. 문무왕. 서연이가 먼저 손 들었어요. 자, 그다음에 10번.
고구려 영토를 북만주 넓혀 고구려 용맹을 과시한 왕은 누구인가? 소윤이. 모르겠어요. 윤준. 네? 고구려의 영토를 어, 넓힌 용맹한 왕. 광개토 대왕? 강개토 대왕입니다. 강개토. 강 넓을 강. 토지 땅을 넓혔다 이런 얘기예요. 강개토 대왕. 자, 성빈이 유교의 도덕적 사상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강령과 다섯 가지 일륜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성빈이 이거 뭔지. 그리고 시작. 그리스 신화에서 티탄족 이아크토스의 아들이며 먼저 생각하는 사람의 뜻을 이름의 인물은 시작.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 성민아 빨리빨리 써. 그리고 야 성민아 왜 이렇게 몰라? 너 왜 공부 안 했어? 너 늦게 가서 공부 안 했구나. 자 그러면 서연이 문제 1번. 유교의 도덕적 사상의 기본이 된 세 가지 강령과 다섯 가지 인륜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서연. 한강오륜? 강강오륜입니다. 자 하진이 국가 권력의 작용, 입법, 행정, 사법 셋을 나누며 국가의 남용을 방지하는 통치 조직의 원리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삼권분립. 네, 상권 분립입니다. 자, 소윤이 18세기 중엽 영국에 시작된 기술 혁신과 이에 수반하여 일어난 사회 경제 구조의 변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산업혁명이요. 맞습니다. 산업혁명. 윤준,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서부 애너하임에 위치해 있는 세계적 유원지이자 대규모 오락시설 이곳은 어디일까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이거 너네가 좋아하는 데인데. 성빈이, 이거 어딜까요? 세계적 유원지이자 대규모 오락시설이 있는 이곳. 이제 성빈이 쓰고 시야 1627년 인조 때 중만주에 본고를 둔 후금의 침입으로 일어난 조선과 후금 사이의 전쟁은 무엇일까요? 시야 정묘란? 정묘호란. 몰라요. 큰일 났네. 자 그러면 서연 문제 5번. 미국 캘리포니아 남서부 애너하임에 위치해 있는 세계적 유원지 대규모 오락시설 이곳은 어디일까요?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잖아. 너네 가고 싶은 디즈니랜드. 그죠? 그 다음에 문제 7번. 하진이 한 입 크기로 만든 중국의 만두로 3000년 전부터 중국 남부 광동 지방에서 만들어 먹기 시작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진이 딤섬? 임섬입니다. 소윤이 서울특별시 강진구 자양동 송파구 신천동 있는 한강 다리이며 1972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잠실대교. 잠실대교. 윤준 뇌의 신경세포 손상에 손과 팔에 경련이 일어나고 보행이 어려워지는 손상을 입은 이 질병은 무엇일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성빈이 이 질병이 무엇일까요? 성빈이 모를 것 같은데 그래 봅시다. 시야 타인의 기대나 관심에 인하여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이 효과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역시 모르는 건 뭘까? 시야야. 피,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서연아 뇌의 신경세포 손상, 손과 팔의 경이 일어나고 보행이 어려워지는 손상을 입은 이 질병이 무엇일까요? 파킨슨병?
파킨슨병, 전신마비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돈키호테 여러분들이 읽었고 지난번 한번 정리 한번 했죠 영상으로. 우리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제 여기에서도 문제가 나오니까 잘 보세요. 돈키호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자칭 편력 기사 돈키호테는 데 만차 에마 로신한테 그리고 순진한 산초 판사의 모음집 그죠? 그래서 에마 로신한테 그죠? 로신한테 말 지켜주고 산초 판사 판사는 우리 판사가 아니고 이 노동자라 이런 뜻이에요. 노동자 뭐 머슴 이런 뜻이에요. 판사 시골 지주인 알론소 키하노가 기사도 소설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원래 이제 알론소 키아노의 동표태가 알론소 키아노 너무 심취한 나머지 망상에 심해져서 자신이 진짜 기사 돈키호테로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생각해낸 가상의 레이디인 둘시네아 공주를 둘시네 공주 뭐 평범한 여자죠. 그림의 세상의 악을 무찌르기 위해 여행을 떠나 겪은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그죠? 자, 참고로 돈키호테 위에도 있다시피 돈키호테는 돈은 존칭이자 우두머리 비슷한 의미고 키호테는 이름이다. 즉 끼었을 때 돈키호테를 써야 한다. 키호테가 무슨 뜻이냐 하니 허벅지 안쪽에 보호하는 갑옷 부위로 정력을 의미하는 은어이다. 예, 뭐 키호테 정력 이런 이 키호테 정력 이래요. 즉 호칭부터 정력왕이라는 의미를 가진 성적이고 우스꽝스러운 농담이다. 예, 이런 농담이래요. 우선 돈키호테의 배경이자 뭐 이렇게 키호테 씨 이런 뜻이야. 돈키호테는 키호테 씨, 정력왕 씨 뭐 이런 뜻이에요. 자, 돈키호테 배경으로는 당시 스페인의 기사, 예, 스페인이 여기가 이제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자, 스페인에서 기사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 돈키호테 생각하는 중갑 기병으로서 기사는 도태된 지 오래고 총의 보편화를 기사하면 생각나는 전신갑주 흉갑을 제외하고 사라졌다. 기사는 귀족 군인이 하사반 호칭으로 나 있었다. 귀족 군인, 그죠? 예, 귀족 군인이에요. 즉 아주 옛날에 쓰던 중갑을 착용하고 비루 먹은 말을 끌고 다는 꼴은 당시 사람 폭소를 터뜨릴 만했다. 자, 여기 이제 중갑 기병이 뭐냐면 아주 이렇게 뭐죠? 갑옷이나 이 무기가 굉장히 뭐랄까요? 육중한 것. 그 중갑 기병이라 그래요. 우리 한번 볼까요? 중갑 기병. 중갑 기병 한번 봅시다. 그래도 화면을 한번 보는 게 낫죠? 잠깐만. 자, 중갑 기병. 중갑 기병. 중갑 기병이 어떤 건가 봅시다. 이게 이제 이 고려 거란 정쟁에 나오는데 중갑 기병, 중갑 기병, 중갑 기병. 기사. 유럽의 중갑 기병, 유럽의 중갑 기병. 스페인의 중갑 기병. 예. 어, 기사. 없는데요. 음, 요런 거구나. 예, 이 중갑 기병이 이런 거예요. 잠깐만. 예, 이런 거 기다려봐요. 화면 공유해 줄게요. 화면 공유가 됐나? 안 됐죠? 화면 공유. 네. 이런
그러니까 온몸에 온몸에 이렇게 음, 요거는 좀 짧고 원래 칼이 길어요. 스페인에 중각기로 칼이 엄청 길어. 요 장면, 요 장면. 여기 중각 기병이야. 머리부터 긴 칼에다가 긴 창에다가 이렇게. 이게 이제 기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게 중각 기병이고. 이게 이제 스페인의 예, 기병대. 이제 이건 십자군의 기병대인데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그래서 기사는 귀족 군인 호칭을 가져왔다. 즉 아주 옛날 쓰던 중각기를 착용하고 뒤로 먹은 말을 끌고 다니는 꼴이 당시 사람들도 폭소를 터뜨릴 만한 모습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본적이 집필되던 시대 16세기 말이고 스페인 문학사의 본문에도 수없이 언급되는 고유적인 아마디스 같은 르네상스 기사도 문학이 야 조용히 안 해? 지금 수업하잖아. 개판이야. 우리 조용해. 자, 그래서 언급하는 골족 아마디스 같은 르네상스 기사도 문학이 가장 유행했던 때의 작품을 집필된 시기다. 그래서 자, 대충 60대쯤이나 설정한 돈키호테가 어린 소년이었을 시절, 즉 16세기 초중반 효문에 봉기 전후로 카를로스의 치세 무렵이었다. 스페인어 원문을 보면 가장 전형적인 예로 현대의 와선, 형제, 에르난도, 돈키호테라는 식으로 HDC F를 쓰는데 철자의 변화가 생긴 때가 16세기 중반쯤이다. 뭐 요거는 뭐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세밀하게 따지고 보면 작중에서 돈키호테는 진짜 아주 옛날이 아니라 딱 그 시대에 살았던 노년들을 대충 기억할 만한 법한 16세기 초반의 모습에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네, 이 정도 보면 되고요. 자, 스페인의 라만차 어느 마을에 알론소 키노라고 하는 신살도 넘은 이달고 하층 귀족의 신분에 올리게 유유자적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당시 유행하던 기사도 소설, 이제 기사도 소설에 빠져요. 싱홀 전표 탐독한 다음에 급기야 미치게 되어 스스로 편력기사. 편력기사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 혼자 돌아다니면서 정의를 구하는 그런 편력기사야. 몸소 세상의 정의를 내리고 불의를 타파하며 약자를 돕겠다는 원대한 꿈을 세우고 실현하기 위해 모험에 나선다. 기사가 되기 위해 자신의 이름부터 기사 소설 나오는 돈키호테 대 라만차로 고친다. 그죠? 돈키호테 대 라만차로 고칩니다. 그리고 이웃 마을 촌부 알돈사를 사랑하는 여인을 세워 둘레시아 델 토보소라는 이름으로 공주이자 비부인으로 격상시킨다. 그런 다음 중족으로부터 내려온 낡은 갑옷과 무장하고 비쩍 마른 말 로신한테 그래서 로신한테가 나오죠. 로신한테에게 세 번에 걸쳐서 길을 나선다. 네. 자, 첫 번째 출장에서 객주집은 이제 우리를 좀 주막, 예, 술집. 술집 주인에게서 기사 서풍을 받고 이 사람은 뭐야? 술집 주인에게서 기사 서풍을 받아요. 예, 막 미쳤으니까 그의 충고대로 기사로서 갖춰야 될 것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안드레스 소년과 그의 주인 후안 알두도를 만난다. 돈키호테는 이들의 정의를 행함으로 자신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 전한다. 이어 만날 톨레도 상인에게 맹목적 믿음을 요구하지만 이에 대한 답으로 상인들의 우롱과 매질만 돌아온다. 만신창이에 대한 땅바닥에 나뒹굴며 자신의 만투와 후작 로만세에 나오는 발도비노스라는 생각에 고통호소할 때 이웃인 페드로 알론소가 그를 알아보고 집으로 데려오는 것으로 사흘간의 첫 축전을 끝난다. 예, 친구죠. 좋은 친구죠. 페드로 알론소가 데리고 옵니다. 집에서 머물 추스리는 사이에 마을 신부, 예, 친구 마을 신부와 이발사, 예, 이발사 마을 신부, 그죠? 기억해야 되겠죠? 이발사와 마을 신부 가정부 조카 딸은 돈키호테 서재 책 검열 하영실 행하고 책을 다 태워버려요. 그를 광기로부터 끌어낸다. 그러니까 책이 없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다 태워요, 그죠? 예, 그래서 책 검열 하영실 행하고 그의 광기로부터 끌어내려고 한다, 그죠? 왜냐하면 책에 미쳐 있으니까. 그래 놓곤
돈키호테가 따지자 한다는 변명이 마법사가 그랬다. 결국 돈키호테는 종자 산초를 대동하고 두 번째 출정에 나선다. 두 번째 출정에서 돈키호테는 일신상의 위험을 돌보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 몸을 불사한다. 하지만 승리는 단 몇 차례, 거의 항상 부서지고 깨어지기만 할 뿐이다. 오로지 자신의 이상만을 추구하는, 그래서 실패에 대한 인식도 없이 광인 돈키호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현실을 잊지 않고 욕심을 채우며 겁도 많지만 그럼에도 어디에나 주인에 충실하게 그지없는 단순한 소박한 종자 산초, 산초 기억해 두세요. 산초 판사죠. 산초 판사. 판사는 일꾼 이런 뜻이 일꾼. 이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의 충돌은 독자들에게 끝없는 유쾌함과 해악을 선사한다. 다양하게 삽입된 모든 장르에 걸친 이야기 속에서 산초는 수많은 속담과 의견을 쏟아놓는다. 그리고 주인 돈키호테의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와 비롯해 군사, 행정, 법, 자유, 평등, 인류애 및 경제, 문학, 통치, 철학 등 관한 인본주의적, 이상주의적 해석이 넘친다. 이것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주제로 맞물려 할 한 권의 금원집이나 도덕서로 탄생하고도 남을 정로이다. 돈키호테는 이 두 번째 출중에서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우리의 갇히고 소달구지에 실린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래서 돈키호테 이야기 전편인 기발한 이달고 돈키호테 라만차로 끝난다. 이제 전편이 출고되고 10년이 지난 후에 또 세 번째로 집을 나섭니다. 속편 기발한 기사 돈키호테 라마차로 출판되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당시에 돈키호테가 되게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던 거예요. 1600년대. 자, 행동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절 이달고의 기사가 된 돈키호테는 그의 종자 산초와 한 일을 책으로 출판되어 세간의 호평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돈키호테의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는 거야. 진짜 경험했던 이야기가 세상에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설 안에서 소설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소설 안에서 또 소설이라는 것을 드러내요. 전편을 통해 이들이 알게 된 공작 부부가 이제 공작 부부가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 주인공을 가지고 집요하게 장난을 친다. 공작 부부가 장난을 칩니다. 마지막에. 이런 장난과 더불어 돈키호테는 고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한 삼손 카라스코 학사가 끈질긴 추적이 이어진다. 카라스코 학사가 나옵니다. 산초는 바라타리아 섬을 통치자가 된다. 이제 이 귀족이 줬죠. 우리 여러분 읽었듯이 귀족이 충성스럽다고 해서 줬어요. 이렇게. 돈키호테는 하얀 달의 기사로 분장한 삼손 카라스코에게 패해 편력 기사란 몸을 종집을 찍고 집으로 돌아 꿈을 우울증에 빠져 영면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카라스코가 원래는 이 뭐예요? 하얀 달의 기사가 이 돈키호테 친구예요. 그래서 돈키호테가 집으로 돌아오게 하죠. 근데 돈키호테는 그 일을 끝내자마자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해주는 건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뭐랄까요? 죽죠. 예. 그죠? 이렇게 돈키호테가 돈키호테여야 사는데, 그 돈키호테가 이제 통치 경험을 마친 산초가 자신의 꿈은 어리석은 자의 소망이었음을 고백하고 또한 의미심장한다.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산초가 처음에 영주가 되지만 자기는 그렇게 못 살 것 같다. 왜냐면 너무 조건이 많으니까. 그래서 다시 자기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당나귀에게로 가서 돈키호테와 지냈던 시절을 가장 평화롭고 행복했다는 그의 수레와 임종을 앞둔 돈키호테가 어서 일어나 편력기사로 모험을 찾아 다시 나가자고 터뜨리며 오열을 현실 앞에서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저 꿈을 접은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빛은 아프게 꽂혀온다. 세상의 진리를 절절하게 맛본 작가 세르반테스는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포용하고 그 약점까지 간용으로 사랑함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돈키호테는 그냥 우리가 보면 그냥 스토리만 보면 그냥 우스거죠. 우스운 사람이죠. 웃긴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야. 근데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무슨 의미가 들어있느냐? 자유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유인이 자유인. 그죠? 자유가 있고. 그리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인간은 뭐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산초를 통해서 뭐예요? 인간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돈키호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의미들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우리가 이거를 넷째 주에 퀴즈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이건 올려드릴게요. 자, 하진이가 완독했는데 지난번에 음, 서연이가 완독했고 성빈이 덜 읽었고 윤준 완독. 자, 다음 주에 돈키호테 다 읽어오고 전체 줄거리 써오고 요거 한자. 그리고 아까 한자 다 외웠던 사람은 카톡으로 반드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